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표진원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영유아기 0세에서 5세 사이의 아동이 가정 내에 좀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제 아이를 입양하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일이죠. 그래서 입양 전부터 사실 경험이 좀 많고 좀 협조적인 그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선택을 해서 미리 상담을 좀 해서 입양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미리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양을 하게 되면 아이를 데리고 가능한 한 빨리 소아청소년과를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어떤 신체적인, 정신적인 건강과 발달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 시기가 영유아 검진 시기하고 맞으면 영유아 검진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체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영유아 검진의 목적이 아이의 성장 발달이 그 연령에 맞게 잘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영유아 검진 시기가 맞으면 영유아 검진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아마 이걸 거예요. 아이에게 넌 입양한 아이다 라는 걸 언제 알려줘야 하는가. 이걸 이제 나중에 다 큰 다음에 아이가 어느 정도 이해력이 있을 때 얘기를 해 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실제로는 가능한 한 빨리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아이가 거의 이제 뭐 사춘기가 됐거나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이 더 클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만 2세에서 4세 사이, 굉장히 이른 나이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만 2세에서 4세 사이가 가장 적절하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령에 맞게 설명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아이가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을 가지면 안 되니까 자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알려주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너의 친부모님은 너를 정말 사랑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너를 돌봐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더 많은 가족을 꾸리고 싶어하는 우리 가정으로 이렇게 너를 입양 보내게 된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더 들고 구체적인 질문을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입양됐을 때의 상황이라든지 그 친부모에 대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겠죠. 그렇게 되면 뭘 이렇게 비유를 들거나 애둘러 말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기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굉장히 불편해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좀 무관심해 보이면 외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경향을 보인다면 억지로 아이를 앉혀놓고 우리가 진실을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려줘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서 좀 더 주변에 많은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 그때 이제 좀 더 많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입양아를 대할 때 주의해야 할 특별한 사항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입양아라고 해서 특별하게 다른 아이가 아니고 그 또래의 다른 아이하고 똑같은 어떤 신체적인 또 정신적인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점이 아이가 이제 그 전에 고아원에 거주했거나 위탁 양육의 전력이 있는 그런 아동은 그 경험에서 굉장히 트라우마를 받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트라우마가 좀 심각해 보이고 그것 때문에 아이가 고통을 받는다고 느낀다면 소아정신의학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 당시 또는 이제 입양 후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특별한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다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하고 먼저 상의를 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아이를 다루면 좋을지 또는 특별하게 소아정신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오지랖이 넓죠. 그래서 남의 집안 가정사에 대해서 꼬치꼬치 좀 알고 싶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해야 되는가? 이것도 이제 입양아를 가진 가정에서 부모들이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이가 입양됐는지 질문을 이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상황에 맞게 최대한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되 그 상황에 맞춰서 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 답변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내 입장인 부모 입장이 아니라 아이의 입장입니다. 아이가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이 그렇게 개의치 않는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겠지만, 아이가 그걸 좀 무서워하고 피하고 그런 상황이라면 그냥 입양되었다는 사실만 알려주고 우리 아이가 좀 그 사실에 대해서 알려지는 걸 꺼려하니까 내색은 하지 말아달라고 이제 얘기를 해줄 수도 있겠죠. 친구나 가족하고 이 자녀의 입양아의 일반적인 정보를 이제 이렇게 공유하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상의하고 이제 그러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텐데, 아이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런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를 하고 스스로 나의 이제 입양 사실 그리고 입양 당시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이런 정보를 주변에 누구랑 공유할 것인지 언제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스스로 결정할 때까지는 이 정보를 그냥 비공개로 두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원하지 않는데 부모가 주변 사람들한테 다 알고 다니는 건 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상황에 맞게 아이가 지금 그런 정보를 오픈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파악을 하고 아이에게 물어봐서 괜찮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거 이제 공유를 하고 아이 스스로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친부모를 찾고 싶다고 할 때 이제 입양아를 키운 부모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죠.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아이한테 잘해주고 잘 키웠는데 왜 친부모를 찾으려고 할까라고 좀 서운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우선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기 친부모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자녀가 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결코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뿌리 혈통에 대한 그런 궁금증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친부모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그 마음을 이제 잘 존중을 해주고 그 감정을 이해를 하고 같이 열린 마음으로 소통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네가 원한다면 충분히 너가 자랐을 때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렇게 아이를 안심시켜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녀가 원한다면 입양기관이나 정부기관을 통해서 친부모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 당시의 기록, 또 상담 지원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런 친부모를 찾는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고, 친부모를 찾을 때 여러 가지 또 아이들도 여러 가지 감정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나 소아정신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서 상담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친부모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입양 후에도 친부모와 지속적인 연락, 교류를 하는 게 아이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아이가 완전히 자기가 버림을 받은 게 아니라 친부모가 자기를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걸 이해를 하게 된다면 아이가 훨씬 더 감정적으로 편안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친부모를 알고 있다면 완전히 관계를 끊고 지내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교류를 하는 것이 아이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양 부모와 친부모 간에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친부모가 아이를 좀 만나고 싶어 한다. 입양 부모는 안 된다 그러고 아이를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아이한테 충격 주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들.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친부모하고 교류를 하고 또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이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